자,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할 거는 뭐냐면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을 먼저 하는 이유는 이항분포 이산 확률 분포 끝에 이항분포가 나오기 때문에 이항분포에 독립시행의 확률이랑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을 먼저 하겠습니다. 독립시행의 확률은 예제로 볼 건데 뭐냐면 뭘로 할까요? 동전으로 하지 말고 주사위로 해볼까? 주사를 몇 번 던졌다고 할까요? 5번. 좋다. 5번 던져서 앞면이 한 번 나올 확률. 한 번 너무 적다. 앞면이 3번 나올 확률을 얘기해 봅시다. 3번 나올 확률. 나올을 2번 쓰죠? 그렇네요. 3번 나올 확률. 나올 확률. 아니에요. 3번 나올 확률. 딴 생각한 게 아니고 새로 산 분필의 필기감이 매우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게 딴 생각인가? 주사위를 5번 던져서 앞면이 3번 나올 확률. 그래서 첫 번째 던졌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던졌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던졌다. 네 번째 던졌다. 5번째 던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그러면 처음에 성공하고요. 처음에 성공하고. 뭘 성공이라고 잡아? 앞면이 나오는 거. 그렇죠. 이거를 성공이라고 하겠습니다. 앞면이 나오는 거 성공. 그 다음에 실패는 그럼 앞면이 안 나오는 거죠. 야, 주사위를 던졌는데 앞면이 나왔어요. 대박이다. 일의 눈이라고 합시다. 일의 눈. 자주 있는 일이에요. 자, 일의 눈이 3번 나올 확률. 이걸 얘기해 봅시다. 일의 눈이 나오는 것을 성공이라고 한다. 오케이. 그래서 성공하고요. 여기는 실패하고 실패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면 되고요. 또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엄청 많겠죠. 그죠? 이 확률들을 각각을 다 어떻게 해주면 돼? 더해주면 되죠. 이 확률들을. 제일 첫 번째 확률부터 보자. 제일 첫 번째 확률. 자, 성공하는 거예요. 성공 확률이 얼마지? 주사를 던져서 1의 눈이 나올 확률? 6분의 1. 그것은 6분의 1이다. 이게 성공 확률이다. 성공 확률은 6분의 1이다. 이렇게요. 됐네요. 그래서 여기 그럼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실패 확률은 6분의 5죠. 성공 확률이 6분의 1이니까 실패 확률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 하면 된다. 그래서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를 하면 그게 성공 실패할 확률이다. 그 다음 거는 어떻게 돼요?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이 되겠죠? 또 그 다음 거는 6분의 1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5 곱하기 6분의 1이 되겠다. 그래서 자세히 이걸 뜯어보니까 얘는 6분의 1이 3개 있고요. 6분의 5가 몇 개 있다? 2개. 2개 있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얘는요. 또 뜯어보니까 6분의 1 그렇죠. 똑같은 게 계속 여러 개 있는 거죠. 얘도 6분의 1의 세제곱 6분의 5의 제곱 이렇게요. 그래서 얘네들 확률이 다 똑같아요. 그럼 뭘 세면 되냐면 이 경우의 이 경우들의 개수를 세면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 x가 3개 있으면 이걸 우리가 뭐라고 쓰냐면 3x라고 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다 개수를 쓰면 되죠. 개수 곱하기 여기는 똑같은 값들이 나오니까 이게 100개 있으면 앞에 개수를 100이라고 설정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세야 돼. 이 경우의 수가 몇 개인지. 자, 봐봐. 이걸 잘 뜯어보니까 5번의 시행 중에서 3번 성공하는 경우예요. 그쵸? 5번의 경우 중에 성공할 3번을 고르는 경우야. 그래서 2번을 성공한다고 2번을 실패한다고 해도 되죠. 그러니까 실패할 2번을 골라도 상관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써보면 5번 시행을 해서요 3번 성공을 하는 거야. 그치?
그 다음에 6분의 1의 몇 제곱이에요? 6분의 1의 세제곱이고요. 6분의 5의 몇 제곱이야? 2제곱. 2제곱이 되는 거죠. 됩니까? 그래서 이걸 말로 바꿔보면 여기 앞에 있는 애가 누구냐면 시행 횟수죠. 여기 너무 좁다. 밑에다 쓰자. 여기 앞에 있는 애가 누구다? 시행 횟수다. 그래서 시행 횟수를 앞에 적어주고 성공 횟수. 그죠? 그 중에서 컨비네이션 성공 횟수를 뒤에다 적어준다. 5번의 시행 중에 성공할 3번을 고른다. 이거니까. 그죠? 그래서 성공 횟수를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에 들어가는 것은 얘가 6분의 1이 뭐냐면 성공할 확률이야. 성공 확률. 성공 확률을 적어준다. 그 다음에 지수에다 뭘 적어주냐면 이게 성공하는 횟수죠. 성공 횟수를 적어주고. 그 다음에 뒤에는 실패 확률과 왜 이렇게 이상하게 쓰냐? 실패 확률과 실패 횟수를 적어준다. 실패 횟수.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요. 원리는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예제로 원리를 기억하자고. 그래서 이걸 증명하지 말고 식으로 증명하는 건 어떻게 증명하면 되냐면 이항 정리 같은 걸로 증명하면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증명하지 말고 우리가 원리는 이 예제로 기억하고 그 다음에 이걸 외우자. 어떻게? 시행횟수 컨비네이션 성공횟수, 성공확률, 성공횟수, 실패확률, 실패횟수. 오늘 자기 전에 외울 수 있습니다. 다 외울 수 있습니다. 누구나. 시행횟수 컨비네이션 성공횟수, 성공확률, 성공횟수, 실패확률, 실패횟수다. 이렇게. 오케이. 이게 독립시행 확률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제 하나만 보고 넘어갈게요. 예제 하나만 보고. 예제가 뭐가 있을까? 지웠네. 네. 지워졌네. 시행횟수. 자유투 얘기를 해볼까요? 자유투 성공률이 어느 정도 되면 높은 겁니까? 커리 같은 사람이 얼마 정도 되지? 90. 진짜? 자유투 성공률. 성공률이 0.9인 90%니까 0.9인 커리가 있어요. 커리가 5번의 자유투. 3번만 할까? 3번? 네. 3번. 엔드원 해서 3번의 자유투 중에 2번을 성공할 확률을 얘기해 봅시다. 2번 성공할 확률. 너무 쉽다. 어떻게 하면 돼요? 3번 시행한다고 했으니까 시행횟수 컨비네이션 성공횟수 2번. 성공 확률이 얼마야? 0.9의 제곱이 되겠죠? 2번 성공하고요. 그 다음에 한 번 실패 0.1 실패 확률의 실패 횟수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죠. 계산까지는 선생님이 하지 않겠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책에 써 있는 대로, 책에 뭐라고 써 있어요? 이거랑 같은 게 이거예요. NCR 하고요.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외우지 말고. N-R제곱. 이렇게 외우지 말고 시행횟수 컨비네이션 성공횟수, 성공확률, 성공횟수, 실패확률, 실패횟수다. 이렇게 외워주자. 그런 얘기예요. 거기에는 의미가 들어있으니까. 기호로 외우면 기호의 N이 뭘 뜻하는지, P가 뭘 뜻하는지 이걸 또 따로따로 외워야 되잖아. 그렇게 하지 말고 시행횟수 컨비네이션 성공횟수, 성공확률, 성공횟수, 실패확률, 실패횟수다. 이렇게 해주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할 게 뭐냐면 이산 확률 분포다. B. 이산 확률 분포. B? B 아니에요. B는 이항 분포. 이산 확률 분포는 뭘로 나타내는 거? 표로 나타내는 거. 이산 확률 분포. 그 얘기를 한번 해보자. 그런 얘기입니다. 이산 확률 분포. 자, 중학교 거부터 먼저 시작할 거예요. 자, 반에서 퀴즈를 봤는데요. 다행히 빵점 맞은 애는 없었고 1점 맞은 애가 3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2점 맞은 애가 1명 있었고요. 3점 맞은 애가 2명 있었고요. 그 다음에 4점 맞은 애가 1명 있었고 5점 맞은 애가 3명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중학교 때 표를 작성했었다. 표를 어떻게 작성했었냐? 이렇게 해서 5개니까 7칸을 만들어야 되고, 그럼 선이 6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이 위에다가 X라고 썼고 밑에다가 F라고 썼었거든요. 중학교 때. 1점 맞으네, 2점 맞으네, 3점 맞으네, 4점 맞으네, 5점 맞으네. 토탈 몇 명이야 지금? 10명. 10명이다 이렇게. 1점 맞은 애가 몇 명이에요? 3명이 되고 2점 맞은 애가 1명이 되고 3점 맞은 애가 2명이 되고 4점 맞은 애가 1명이 되고 5점 맞은 애가 3명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 위에를 뭐라고 불렀냐면 중학교 때 변량, 분량 별량이다 이렇게 불렀었어요. 그 다음 밑에는 뭐라고 불렀냐면 이걸 도수다 이렇게 불렀었어요. 도수. 근데 도수가 뭐냐면 이 F가 프리퀀시. 빈번 그렇지. 빈번함. 얼마나 자주 어떤 일이 일어나나. 빈도. 이런 얘기거든. 그래서 프리퀀시 F를 딴 거예요. 그래서 이게 빈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빈도수. 얼마나 1점인 애가 자주 나왔니? 얼마나 2점인 애가 자주 나왔니? 얼마나 3점인 애가 자주 나왔니? 이런 얘기야. 그 빈도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빈도수에서 빈자 떼가지고 도수다 이렇게 부르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평균이라는 게 나왔었거든. 평균. 5과목을 평균 내면 우리가 어떻게 하냐면 다 더해서 5로 나누죠. 지금은 10명이잖아. 그럼 다 더해서 10으로 나눠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이걸 더할 때 1 더하기 1 더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5 더하기 5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조금 더 스마트하게 우리 스마트하게 가려면 1점인 애가 3명이니까 총 3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 그 다음에 또 2점인 애가 1명이니까 총 2점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미안해. 3점인 애가 2명 4점인 애가 1명 5점인 애가 2명 이렇게 5점인 애가 3명 이렇게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얼마가 나오느냐? 선생님이 3으로 맞췄습니다. 애초에. 그래서 3점이다 이렇게 평균이 3점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 있고 평균은 뭐라고 쓰냐면 M이라고 썼었다. 이게 mean 밸류거든요. mean 밸류. 평균값 평균이에요. 평균값. 그렇지. mean 밸류. mean에 무슨 뜻 있어? 의미하다. 또 중간 평균 means 수단. 야비한 야비한 비열한 이런 뜻도 있다. 그래서 평균을 M이라고 썼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런 거 얘기해 봅시다. 자, 저 표를 갖다가요 확률 또는 비율로 바꿀 거야. 확률 또는 비율. 괄호치고 썼다는 건 같은 뜻이라는 거죠. 확률과 비율은 같은 뜻이야. 자. 우리 반에 1점 맞은 애가 비율이 어떻게 되니? 하면 선생님 전체가 10명이니까요. 10분의 3이 비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이 10명 중에 내가 한 명을 랜덤으로 선택했어요. 내가 한 명을 골랐을 때 그 한 명이 1점 맞았을 확률이 얼마냐면 다시 내가 이 10명 중에서 한 명을 택했을 때 그 사람이 1점 맞은 A일 확률은 얼마냐 이렇게 얘기하면 10분의 3이다 이렇게 대답하면 되겠지. 그래요. 그래서 확률과 비율은 완전히 같은 뜻이야. 확률과 비율은 같은 뜻이다. 그래서 이걸 확률 또는 비율로 바꿔볼 거예요. 여기. 자, 가보자. 칸 좀 좁게 써야겠네. 거슬리는데요. 그럼 지웁시다. 다시 그립시다. 아씨. 이렇게 돼서 1점인 애가 10명 중에 3명이었으니까 10분의 3이다 이렇게 쓰고 2점인 애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쓰고 3점인 애는 10분의 2이다 이렇게 쓰고 4점인 애는 10분의 1이다 이렇게 쓰고 5점인 애는 10분의 3이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토탈 얼마다? 1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 위에 X 쓰고 밑에는 P라고 쓰거든. X는요 변수라고 이름을 바꾼다. 변수라고. 그 다음에 얘는 P는 확률이야. 확률은 그냥 영어 확률로 바꾼 다음에 그거 앞글자 딴 겁니다. P는. 그리고
이 변수는 알겠어. 우리가 y는 2x 플러스 1이다 이렇게 쓰면 얘 x랑 y를 뭐라고 불러? 변수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나머지 얘를 상수라고 부르고 얘는 이름이 없어서 개수라고 했다. 개수 이렇게 이름 붙여줬잖아. 그래서 얘는 변하는 값이잖아. 1, 2, 3, 4, 5 이렇게. 그래서 변수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기 변량은 뭐냐 그러면 변하는 량이야. 똑같은 뜻이야. 그러니까 변하는 수나 변하는 양이나 똑같은 뜻이잖아요. 그쵸? 양, 수 똑같은 뜻이잖아. 그래서 얘 이름이 뭐냐면 확률 분포표야. 확률을 중심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라고 한다. 이걸 확률 분포표. 쟤는 도수를 기준으로 나타냈으니까 얘 이름은 도수 분포표가 되겠다. 될까요? 그리고 여기에 이름이 또 하나가 있는데 얘를 이산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하기도 한다. 이산 확률 분포표. 왜? 이산이 무슨 뜻인데? 이산이 뭐냐면 단절돼 있다, 뚝뚝 끊어져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딱 칸이 나눠져 있잖아. 1과 2가 부드럽게 이렇게 연결된 게 아니고 나중에 연속 확률 분포를 하면 얘와 차이점이 딱 나오는데 얘는 1, 2 딱딱 떨어지지만 걔는 1.5일 때도 있고 2.5일 때도 있고 3.5일 때도 있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딱딱 끊어져 있다, 단절돼 있다 이런 의미를 품고 있어. 이산 확률 분포표는. 근데 이산이란 말을 안 붙여도 돼. 왜? 연속 확률 분포가 이거에 상대되는 개념인데 연속 확률 분포. 이산 확률 분포를 배우고 연속 확률 분포를 배울 텐데 얘는 표로 나타나 있지 않고 얘는 그래프로 나타낸다. 얘는 표로 나타내니까 그럼 표로 나타냈으면 무조건 이산 확률 분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확률 분포 표가 주어졌다. 그럼 얘는 이산 확률 분포구나. 그러니까 그냥 확률 분포표라고 얘기해도 되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여기까지. 오케이. 자, 여기에서 변형을 줄 건데요, 선생님이. 변형을 줄 거예요. 어떻게 변형을 줄 거냐면 우리 3분의 a 더하기 2b 이런 걸 쪼개고 난다 우리가 이렇게 하트를 써서. 그쵸? 네. 뭐 누구는 하트 공식이라고 했는데 선생님은 공식까지는 아니고 하트 방법 정도로 해두자. 그래서 3분의 2b 이렇게 3분의 a랑 3분의 2b로 쪼갤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분수를 다 쪼갤 거예요. 여기는 위에 분자에 몇 개가 있냐면 5개가 있다. 더하기 각각으로 나눠진 게 5개가 있어요. 그걸 다 나눌 거예요. 10분에 어떻게 나눌 거냐? 1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나눌 거예요.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5개로 다 나눌 거다. 더하기 10분의 2 곱하기 1이다 이렇게 나누고요. 더하기 10분의 3 곱하기 2다 이렇게 더하기 10분의 4 곱하기 1이다 더하기 10분의 5 곱하기 3이다 이렇게 나눌 겁니다. 그러고선 봤더니 여기 특이한 게 발견됐네. 선생님이 노랑 분필을 갖다 놨는데 어디 갔을까? 여기 있다. 여기 봐봐요. 10분의 3이 뭐냐면 10분의 1이 뭐냐면 10분의 2가 뭐냐면 10분의 1 10분의 3이 뭐냐면 여기 있는 확률들이 나왔죠. 맨 왼쪽에 10분의 1, 10분의 3, 10분의 1, 10분의 2, 10분의 1, 10분의 3 이렇게 확률들이 나왔다. 그리고 여기 앞에 있는 애를 보니까 얘는 변량이라고 해도 되지만 여기 확률 있는 표에서 확률이 나왔잖아. 그러니까 얘도 변수라고 이름 붙이겠다. 그래서 변수 곱하기 확률 변수 곱하기 맞아. 얘 이름이 그냥 변수라고도 하지만 확률을 중심으로 나타낸 표에서 변수니까 확률 변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이게 뭐의 꼴이냐?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한 꼴이다.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느냐? 다 더했다. 확률 변수에다 확률을 곱하고 다 더했다. 다 더하는 걸 우리가 시그마라고 표현하죠. 그죠? 그래서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에다가 다 더하면 얘가 뭐가 나온다? 평균이 나온다. 저 그리면 가우스처럼 되는 거예요? 어떤 걸 그리면요? 이걸 만약에 그리면요? 네. 가우스처럼 된다기보다 가우스는 이렇게 반듯한 다음에 반듯하고 이런 그래프잖아. 근데 얘는 그냥 점이죠. 얘를 만약에 그래프로 그린다면 1일 때 얼마예요? 10분의 3이니까 10분의 3에다 점 찍고 이렇게 1, 10분의 3 이렇게 점 찍고요. 2, 10분의 1
그래도 안 이렇게. 되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냥 점 그래프가 되죠. 연결된 그래프가 되지 않고. 그래서 대부분 뭘로 표현한다? 표로 표현한다. 표로 표현하는 게 더 간단하니까. 아, 평균을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야 된다. 그런데 확률 변수에다 확률을 곱한다는 의미는 그냥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랑 곱한다고 생각해도 된다. 그래서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걸 다 곱한 다음에 어떻게 해주는 거야? 다 더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도 얘기한다. 그냥 위에 있는 거에다 아래에 있는 걸 다 곱해서 그걸 갖다가 다 더해준다. 이렇게도 얘기를 한다. 그리고 이걸 기호로 어떻게 쓰냐면요. EX라고도 쓴다. 이거 완전히 동의어입니다. E는 뭘 뜻하는 거냐면 기대값. 기대하다 뭐예요? expect. 기대. 기대는 expectation. 그죠? expect. 이거잖아요. 기대하다. 기대하다 할 때 그 E를 따가지고 기대값. 기대값이라고 불러. 이걸 해석하면. 기대값. 왜 이게 기대값이지? 왜 이게 기대값이냐면 성원이가요 95점을 맞았어요. 수학 이례적으로. 그랬는데 또 그 다음 시험에 90점을 맞았어요. 아, 더 이상 뽀록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시험에 100점을 맞았어. 이건 뽀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 기말고사가 왔어요. 1학기 중간 기말, 2학기 중간 기말 이렇게 왔는데 이제 오늘 시험 보러 가야 돼요. 오늘 시험 보러 가야 되면 밥상머리에서요. 엄마가요. 물론 100점 맞고 와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어머니가 어떻게 예측을 하시겠냐면 그동안 맞아온 그런 점수들을 보니까 대략 한 95점 정도 맞겠다. 왜? 그동안의 평균이 95점이니까. 그죠? 그동안 맞은 점수들의 평균이 95점이니까 어머니가 생각하실 때 한 95점 정도 대충 맞아오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기대하는 값이 맞아. 기대하는 값. 진짜로 실제로 기대하는 값. 그래서 평균을 기대값이라고도 부른다. 이렇게 옥에 T가 있냐? 기대값이라고도 부른다. 그래서 X의 기대값 이렇게 불러요. X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한다? 확률 변수에다 확률을 곱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뭐가 중요하냐면 X 세제곱의 기대값을 구하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 자. 선생님 그냥 기대값은 어떻게 한다 그랬지? 확률 변수에다 확률을 곱한다 했어요. 확률 변수에다가 확률을 곱해. 그래서 다 더하는 거거든? 그럼 세제곱의 기대값은 어떻게 구하겠어요? 확률 변수를 갖다가 뭐 하면 돼? 세제곱해서 확률을 다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돼. 되게 어렵게 생각한다고. 아니야. 쉬워. 5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라. X 5제곱의 기대값. 그럼 얘를 5제곱해서 확률을 다 곱한 다음에 더하면 돼요. 이거 5제곱하고 곱하고 5제곱하고 곱하고 5제곱하고 곱하고 5제곱하고 곱해서 다 더하면 돼.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세제곱의 기대값은 세제곱해서 확률 곱한 다음에 다 더하면 된다.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기대값 어떻게 구한다? 확률 변수에다 확률을 곱한다. 확률 변수에 5제곱의 기대값을 구하라고 하면 5제곱해서 곱해서 다 더하면 된다. 그지? 어려운 게 아니다. 쉬운 거다. 자,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산포도라는 걸 선생님이 얘기해 볼 거야. 산포도. 그렇죠. 산포도. 산포도라는 것은 분산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할 때 쓰는 그 산이거든요. 뭐 있죠 또? 산탄총. 영어로 뭐예요? 영어로 하면 다 알걸? 샷건이죠. 샷건은 뭐냐면 근거리에서 위력이 세고 장거리에 있을 때는 넓은 범위에서만 위력이 있죠. 위력은 없고 그러니까 넓은 범위에다가 이렇게 쏠 때 뭐죠? 그 무한도전에서도 나왔던 건데 이렇게 발로 밟으면 이렇게 접시 딱 튀어나오면 그 접시 쏘는 거 그거 산탄총이에요. 그러니까 단발짜리 총이 아니야. 한 발로 쭉 가서 그 접시를 깨치는 게 아니고 산탄총이어서 일정한 범위 안에 있으면 그 접시가 깨지는 거죠. 그러니까 산탄총이라는 것은 탄이 이렇게 빵 하고 총이 있으면 탄이 여기서 빵 하고 이렇게 분산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런 걸 산탄총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산포도라는 것은 얼마나
얼마나 퍼져서 분포되어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얘는 추상적인 단어다. 추상적인 단어.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값은 없어요. 산포도를 나타낸 지표가 몇 개 있는데 뭐뭐 있어? 배운 거 있는데 중학교 때부터 배운 거 분산이다 이런 얘기가 있고 또 거기다 루트 씌운 표준 편차다 이런 거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들어왔던 표준 편차다 이런 값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편차다 막 이런 것도 있어. 수학에 많아요. 산포도를 나타낸 지표는 이런 게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는 교육과정에 들어가는 분산과 표준 편차 이 정도를 배울 것이다. 분산과 표준 편차. 어차피 맥락은 같아. 분산에다 루트 씌우면 표준 편차니까요. 자, 그런 걸 배울 건데 성원이가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체육 선생님이 돼서 이제 학교에 부임을 했습니다. 학교에 부임을 해가지고 담임을 맡을 거야. 담임을 맡을 건데 체육 선생님 말고 갑자기 인생이 휙 바뀌어가지고 수학 선생님이 됐다고 해봅시다. 자, 그래서 수학 점수를 봤어요. 수학 점수를 봤어. A반이 있었고 B반이 있었습니다. 수학 점수를 봤더니 여기는 빵점 맞은 애랑 50점 맞은 애랑 100점 맞은 애 이렇게 3명이 있었고요. 그 다음 B반을 봤더니 45점 맞은 애랑 50점 맞은 애랑 55점 맞은 애가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김 선생 해가지고 교장 선생님이 불렀습니다. 김 선생 A반을 맡을 것인가 B반을 맡을 것인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무슨 반을 맡을 거예요? 성원이는? B반을 맡을 거예요. B반을 맡는 이유는 뭐죠? 이 학생들의 수준이 비슷해. 그래서 가르치기가 쉬워요. 그쵸? 사실 이거 찍는 걸로 판가름 난 거잖아. 이 차이는. 그러니까 수준들이 다 비슷비슷하다. 그래서 수준 맞춰서 수업을 하기가 좋다. 여기는 얘는 너무 잘해. 너무 잘해서 막 50점에 맞춰 수업을 했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 자잖아요. 그죠? 그냥 100점에 맞춰서 수업을 했어? 그럼 둘이 자죠. 다 자. 그래서 누구에 맞춰서 하든 다 자. 나머지는. 그래서 이거는 어렵단 말이에요. 수준을 맞추기가. 요 반이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반을 맡기로 했어요. 이거는 데이터가 적으니까 눈대중으로 확인이 가능했는데 막 50명이야. 옛날처럼. 아니, 나 때도 50명 아니었어. 나 때 30명 전후였어. 이거 막 50명이면 어떤 반이 더 퍼져 있는지 그걸 구분하기가 되게 어렵다고. 그래서 수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수치가 있어야 돼. 여기에 보면 자 평균이 얼마냐면 평균 50점이에요. 평균 50점. 여기도 평균 50점이에요. 똑같아요. 누가 어떤 반이 잘해? 이렇게 물어보면 똑같다고 얘기해야죠. 그런데 자, 이 평균으로부터 얘가 얼마나 떨어져 있나 그걸 확인해 보면 얘는 마이너스 50점이 떨어져 있고요. 얘는 빵점 떨어져 있고 얘는 50점이 떨어져 있어. 플러스 50점. 얘는요. 마이너스 5점이 떨어져 있고 얘는 빵점이 떨어져 있고 얘는 플러스 5점이 떨어져 있다. 될까요? 그래서 이 두 반을 비교해야 되니까 얘를 한 번 다 더해봤다. 이 값들을. 다 더해보니까 몇 점이 나와요? 0점이 나오고 얘는 0점이 나와요. 자, 방금 전에 구한 자, 내 점수가 평균에서 얼마나 떨어져 있나 그 수치를 나타내는 게 뭐냐면 그걸 편차라고 한다. 편차는 내 점수에서요 평균을 빼면 돼. 나 빼기 평균을 한다. 내 점수가 얼마나 평균에서 떨어져 있나를 나타낸 지표가 편차인데 그걸 구하는 방법은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주면 되겠다. 그래서 방금 전에 또 했던 짓이 뭐냐면 편차를 다 더해봤다. 내 점수가 얼마나 평균에서 떨어져 있는지 그 값들을 다 더했더니 몇 점이 나왔다? 0점이 나왔다. 이건 당연한 거예요. 평균이 있어. 평균 점수가 있었어요. 그럼 특정 값들은 평균보다 위에 올라가 있고 특정 값들은 평균보다 아래 내려가 있잖아. 뭐 이렇게 특정 값들은 평균보다 위에 올라가 있고 특정 값들은 평균보다 아래로 내려가 있어요. 그래서 요 값들을 요 삐져나온 값들을 다 더하면 당연히 0이 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딱히 특별히 증명하진 않겠지만 편차의 합은 얼마다? 0이다. 이런 거 다 시험에 나오는 거야. 선생님이 지금까지 한 얘기 다 시험에 나오는 겁니다. 기억, 니은, 디귿 문제 다 나오는 거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편차를 다 더하면 0이다.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이 값들을
0이 안 되게 해가지고 다 더해줘야 되거든. 0이 안 되게 하는 방법을 우리는 두 가지를 배웠다. 절대값. 절대값과 제곱. 절대값과 제곱 중에 절대값을 취해서 다 더한 다음에 이걸 평균 내면 그걸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평균 편차라고 하는데 그건 우리한테 쓰이는 건 아니고 우리가 쓸 것은 표준 편차, 분산과 표준 편차인데 그걸 구하려면 얘네들을 제곱해야 돼. 제곱하면 0이 안 돼요. 그쵸? 제곱하면 0이 안 돼요. 여기 2,500이고 여기 2,500이에요. 그래서 5,000이 돼요. 여기는 어떻게 한다? 제곱 다 더했더니 50이 나오네요. 아하. 얘가 편차가 훨씬 크네요. 편차가 적은 반을 가르치는 게 편차가 아니고 잘못 얘기했어. 요 수준 차이가 훨씬 크네요. 3포도가 훨씬 크네요. 얘가. 그러니까 3포도가 적은 반을 가르치는 게 훨씬 수월하다. 근데 봐봐. 데이터가 지금은 3개여서 똑같았어요. 비교하기가 좋아요. 근데 여기는 35명 반이었고요. 여기는 30명 반이었어요. 만약에. 그럼 비교하기가 어렵죠. 왜? 개수가 다르니까. 이거 값들 개수 자체가 다르니까. 그래서 공평하게 하려고 35명짜리는 35개짜리 데이터는 35로 나누고 30개짜리 데이터는 30개로 나눈다. 그래서 여기는 3개의 데이터니까 3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면 돼. 그걸 뭐라고 한다? 분산이라고 한다. 분산이라고. 자, 제곱했다? 편차들을 다 제곱했어요. 그다음에 개수로 나눴어. 개수로 나누는 걸 뭐라고 부르지? 5과목 시험 보고 5로 나누는 거 평균이라고 하지. 그래서 편차 제곱한 것들을 평균 내면 그게 분산이다 이렇게 부른다. 분산은 어떻게 구한다? 편차 제곱한 것들을 다 더해요. 편차 제곱한 것들을 다 더한다. 다 더해 시그마. 그래서 그걸 뭘로 나눠? 개수로 나눈다. 그쵸? 개수. n이라고 할까요? n분의 1로 나눈다 이렇게. n분의 1을 곱한다. n으로 나눈다. 그래서 이걸로 식 하나를 유도할 거거든. 분산은요, 여기서 표준 편차. 표준 편차를 뭐라고 하냐면 시그마라고 하는데요. 시그마라고 부르는데 시그마 대문자 우리 알고 있죠? 시그마. 소문자. 근데 시그마가 뭐냐면 옛날 뭐 그거 있잖아. 그리스 로마 문자 시부렁 있잖아요. 그거 중에 S래요. 이거 소문자는 요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이 표준 편차가 0으로 스탠다드 어쩌고 저쩌고거든. 근데 S로 쓰기에는 표본 분산이라는 걸 이미 S로 쓰고 있어. 그래서 그럼 시그마를 대신 갖다 쓰자 해서 표준 편차가 시그마가 된 거고요. 분산에다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되거든. 왜 루트를 씌우냐면 여기서 무슨 짓을 했죠 우리가? 제곱들을 했으니까 너무 값이 커졌어. 그래서 그거를 되돌리려고 여기다 루트를 씌우면 표준 편차가 된다. 그렇게 얘기해서 분산을 시그마 제곱이라고 한다. 여기다 루트 씌우면 시그마 되니까. 시그마 제곱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얘네는 아까 퀴즈 봤다 그랬잖아요. 그럼 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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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점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단위가 뭐야? 윗줄은 점수죠. 점이에요. 근데 아까 여기 그러면 편차는 마이너스 50점, 0점, 플러스 50점이 됐잖아. 근데 그걸 제곱했네? 그럼 분산의 단위는 뭐야? 점의 제곱이 되겠죠. 분산의 단위는 원래 거의 제곱이야. 그럼 다시 표준 편차로 돌아오면 루트를 씌웠으니까 점으로 된다. 여기가 그러니까 단위가 표준 편차의 단위는 누구랑 똑같다? 별량의 단위, 변수의 단위랑 똑같다. 그런 얘기야. 중학교 거에도 나와요. 중학교 기억 니은 디귿 문제에도 나와요. 별량의 단위와 표준 편차의 단위는 같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편차 요걸 해결을 해볼게요. 우리 고등학교 공식은 이거랑 좀 다르거든. 그래서 고등학교 공식을 유도해볼게.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 합시다. 편차라는 것은 내 점수에서 내 점수를 이 각각의 점수들을 x1 이렇게 부를 거야. x2, x3, x4 해서 x10까지 있죠 지금은. 그죠? 그걸 xi라고 할 거야. 우리 수열 같은 거 할 때는 여기를 an으로 많이 표현하죠. 자연수니까. 근데 얘도 자연수긴 한데요. 개수니까 데이터의 개수니까. 근데 여기는 i라고 많이 써. 통계에서는 i라고 하자. 내 점수에서 뭘 뺐다고? 평균. 평균은 뭐라고 쓰기로 했냐면 m. ex도 있었지만 m이라고 쓰기로 했다. 그걸 갖다가 편차를 갖다가 그냥 다 더해버리면 0이 나오니까
이걸 제곱하기로 했다. 이걸 전개해 볼게요. n분의 1을 하고요. 그 다음에 xi를 어떻게 해? 제곱을 해. 마이너스 2m xi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 한 번만 쓰면 i는 1부터 n까지. 개수가 n개니까요. 그래서 n으로 나눈 거죠. 더하기 m의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죠. 시그마를 안 썼네요. 시그마를 안 썼네. 는 시그마. n분의 1도 안 썼네요. 미친 사람. 는 n분의 1 이렇게요. 그래서 한 번 더 써보면 는 n분의 1을 앞에 쓰고요. 이 시그마의 성질 중에 뭐가 있었지? 합차는 쪼갤 수 있다. 그 다음 또 상수배는 앞으로 뺄 수 있다. 두 개 다 쓸 거거든. 시그마 xi의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다 더하기 n분의 1을 하고요. 그 다음에 시그마 마이너스 2m xi를 해줄 건데 여기서 마이너스 2랑 m은요 i랑 상관이 없는 애잖아. 그래서 앞으로 빼줄 수가 있다. 마이너스 2m은 앞으로 빼줄 수가 있다. 여기다 마이너스 2m을 써주고요. n분의 1이 있고요. 시그마 x i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맨 뒤에 거는 더하기 n분의 1을 하고 시그마 m 제곱이 된다 이런 얘기죠. m 제곱을 왜 밑에다 써? m 제곱이 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거 앞에는 계산 가능한 거 다 했고요. 더 이상 할 게 없고요. 시그마 xi의 제곱 이렇게. 그 다음에 가운데 걸 보면 이거는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는 거다. 다 더한 다음에 개수로 나누면 뭐가 나오죠? 평균이 나오죠. 그럼 평균 여기 m이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2m이 두 개 있다. 제곱이다 이렇게. 그리고 써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요. 자. 서거나 시그마 n은 1부터 5까지 3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럼 얘 값이 얼마죠? 15인 이유는 1부터 5까지 가는 동안 계속 3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3이 몇 개 나온다? 1부터 5까지 갈 동안 5개 나온다. 그래서 3이 5개여서 15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m제곱이 i는 1부터 n까지 간다고 했으니 m제곱이 n개 있다. m제곱이 n개 있다. 근데 앞에 n분의 1이 있다. 그럼 n이 약분돼서 여기 더하기 m제곱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이너스 2m제곱을 하고 더하기 m제곱을 하니까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 m제곱이 나온다. 그래서 여기 앞에 있는 거를 읽어보면 x제곱한 것들을 다 더해서 n으로 개수로 나누거든요. 제곱한 것들을 다 더해서 개수로 나눈다. 그러면 제곱한 것들의 개수로 나누는 걸 뭐라고 하지? 평균 낸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그래서 제곱한 것들의 평균이 돼요. 앞에 게. 얘가 제곱한 것들의 평균. 거기에서 아하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는구나.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이걸 기호로 쓰면 뭐라고 쓰냐면 제곱한 것들의 평균은 확률 변수를 갖다 제곱을 해요. 지울까? 확률 변수를 갖다가 제곱을 해. 그걸 평균 낸다? 평균을 뭐라고도 썼냐면 EX다. 기대값이다. 이렇게도 썼거든. 그러니까 제곱한 것들의 기대값에서 뭘 뺀다? 평균의 제곱. 평균은 어떻게 썼냐면 그냥 EX 이렇게. 그거의 제곱을 빼준다. 이렇게. 그래서 수험생들이 모두 아는 사자성어가 나오죠. 뭐라고? 제평평제다. 제곱한 것들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준다. 이렇게 외우자. 제평평제라고. 그걸 뭐라고 쓰냐면 VX다 이렇게 씁니다. VX가 분산의 앞글자거든요. 이것도 분산이 영어로 베리언스래. 베리언스의 앞글자를 따가지고 V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루트를 씌우면 뭐가 된다고? 표준편차가 된다고 했는데 표준편차. 루트를 씌우면 표준편차가 된다고 했다. 루트 V X가 뭐다? 표준편차. 표준편차는 아까 시그마라고 쓴 거랑 똑같이 씁니다. 시그마 X다 이렇게 써줘. 됐습니까? 예,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해봅시다.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했냐면 확률분포표가 주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서 평균을 구하는 거.
거기까지 했다. 다시 한번 표를 작성해 볼게요. 자, 1점이네. 1점이네. 확률 혹은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10분의 3. 그건 내가 알죠? 내가 썼었으니까 2점, 3점, 4점, 5점. 토탈 1이다 이렇게요. 그래서 2점 이내는 10분의 1, 3점 이내는 10분의 2, 4점 이내는 10분의 1, 5점 이내는 10분의 3.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 x의 이름이 있었거든. x의 이름이 뭐였지? 변수. 근데 어떻게도 불렀다? 확률 변수다 이렇게도 불렀고. 그 다음 p는 뭐다? p는 확률이다. 확률. 그래서 이 표의 이름이 뭐였다? 확률 분포표였다. 확률 분포표. 확률을 기준으로 나타냈다. 확률을 중심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확률 분포표라고 했고, 또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산 확률 분포표다. 현준이 왜 웃어요? 이산 확률 분포표다. 이렇게 됐습니까? 다 이해됐죠? 원리가? 얼마 전에 조사했어요? 잘 됐네요.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그 다음에 여기서 뭘 구하는 거랬다? 평균을 구하는 짓을 했었는데, 평균은요, 이름이 한국말 이름이 기대값이라고도 부르고, 이름 많다, 이름 많아. 그치? 평균은 영어로 m이라고 쓰고, 기대값은 ex, x의 기대값이다 해서 ex라고 썼다. 그걸 구하는 방법은 다 더하는데, 어떻게 해서 확률 변수랑 확률을 다 곱해가지고 다 더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확률 변수 곱하기 확률을 해서 다 더한다. 쉽게 말하면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를 다 곱해서 다 더한다 이렇게. 확률 분포표는 맨날 이렇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됐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분산을 구하는 걸 했었는데,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뭐였다? 분산은 어떻게 쓰고, vx라고도 쓰고 시그마의 제곱이다 라고도 쓰고.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일단 편차라는 걸 구해야 되는데, 편차는 이쪽에다 써볼까? 편차라는 걸 구해야 되네. 편차는 어떻게 구한다? 내 점수에서 평균을 뺀다. 그래서 그거 제곱한 것들의 평균인데, 그건 중학교 버전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기로 했다? 수험생이 다 아는 사자성어 재평평제를 쓰기로 했다. 재평에서 평제를 뺀다. 재평에서 평제를 뺀다. 이게 뭔데? 제곱의 평균. 제곱의 평균을 어떻게 구해? 확률 변수를 제곱한 다음에 그거를 갖다가 평균을 내고, 그래서 뺀다.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구했었다. 재평평제에. 제곱의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뭐야? 평균 구하는 방법을 참고하면 되는데, 평균 구하는 방법은 확률 변수에다 확률을 곱하라고 했어요. 제곱의 평균은 확률 변수를 제곱한 다음에 확률을 곱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구해볼까? 여기서 한번 평균도 구해보자. 평균은요, 위에 있는 거랑 아래에 있는 거 곱해가지고 다 더한다고 했으니까 10분의 3 더하기 10분의 2 더하기 10분의 6 더하기 10분의 4 더하기 10분의 15를 하면 선생님이 3점으로 맞췄다 그랬어요. 3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재평평제를 구해보면 어떻게 된다? 제곱에서 사투리처럼 얘기해? 제곱해서 나 거기 사투리 쓰지도 않는데, 제곱해서 확률 변수를 제곱한 다음에 확률을 곱하면 10분의 1에 잘못 얘기했다. 1의 제곱에다가 10분의 3을 곱하면 되고요. 2의 제곱에다가 10분의 1을 곱하면 되고요. 3의 제곱에다가 10분의 2를 곱하면 되고요. 4의 제곱에다가 10분의 1을 곱하면 되고요. 5의 제곱에다가 10분의 3을 곱하면 되겠다. 에다가 3 이렇게. 거기서 평균의 제곱을 뺀다. 위에 평균 구했죠? 3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10분의 얼마예요? 10분의 쭉 생각을 해보자. 10분의 3 더하기 4. 3 더하기 4니까 7. 두 개씩 해보자. 7에다가 여기다가 9, 2, 18. 18이니까 여기까지 계산하면 25고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41이고요. 여기까지 계산하면 75 더해야 되니까 116이 되나? 맞아요? 75니까. 그렇죠. 116이 되네. 거기서 9니까 10분의 90. 10분의 90을 빼면 26이 되겠네요. 26이다. 이렇게. 그래서 계산을 하면 5분의 13이 된다. 이런 얘기죠. 이게 분산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표준 편차를 구해보자. 표준 편차라는 것은 뭐지? 표준 편차. 분산에다 루트 씌우는데, 루트 씌우는 이유는
표준 편차는 시그마라고 쓰고요. 아니면 시그마 x라고도 쓰고요. 루트를 씌우는 이유는 여기서 제평평제도 봐봐. 제평평제도. 이거 다 값들을 제곱했잖아요. 그럼 단위가 바뀌어요. 제곱으로. 지금 단위가 1점, 2점, 3점, 4점, 5점이라고 하면 여기서 다 값들을 제곱했으니까 단위가 점수의 제곱이 되는데 거기다 루트를 씌워주는 순간 단위가 원래 걸로 돌아온다. 그래서 여기다 루트를 씌워주면 된다. 루트 5분의 13이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유리하셔도 되고 분수로 표현해도 되고 2.6이 되겠죠. 루트 2.6. 그런 것들이 뭐다?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다. 그런 얘기예요. 되십니까? 네. 그리고 이 표에서 하나 더 얘기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확률 질량 함수라는 거예요.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오늘 글씨 아주 날라다니네. 확률 질량 함수. 확률 질량 함수가 무엇이냐? 확률 분포표에서 자 정의 잘 들어봐. 확률 분포표에서요. 확률 구하는 식. 아 진짜 별거 아닌 정의죠.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구하는 식이 확률 질량 함수야. 그럼 지금은요? 지금은 특별한 게 없죠. 특별한 식이 없죠. 만약에 표현하자면 이딴 거지 같은 식이 나올 거예요. 자 봐봐. 10분의 3이 나온다. 언제? x가 얼마일 때? x가 1이랑 5일 때. 뭐 이딴 식으로 표현되겠죠. 10분의 1이 나온다. 언제? x가 2와 4일 때. 10분의 2가 나온다. x가 얼마일 때? 3일 때. 이렇게. 이딴 식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여길 우리가 보통 fx라고 쓰지만 확률 질량 함수를 쓸 때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 px가 확률인데 x의 값이 확률 변수의 값이 x일 때 이런 식으로. 아니면 여기 r도 많이 써요. r일 때. 그럼 여기 값들이 r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찾는 거야. 자, r이 3일 때는 얼마냐? r이 3이라는 것은 확률 변수가 3일 때. 확률 변수가 3일 때는 여기 있네요. 10분의 2. 이런 식으로 찾는 거예요. 이걸 확률 질량 함수라고 한다. 자, 다른 예제로 하나만 작성을 해보자. 동전을요. 동전을 몇 번 던졌다고 할까? 동전을 2번 던졌다고 하자. 2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표를 작성해 봅시다. 표를 작성해 보자. 표를 몇 칸 쳐야 돼? 3칸? 0, 1, 2니까요. 3칸을 쳐야겠네. 이렇게. x가 0이고 1이고 2다. 이렇게. 토탈 1이다. 이렇게. 확률. 자, 동전 2번 던지는 거 앞에서 나온 거다. 독립시행의 확률.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여기는 성공의 수가 빵번인 거죠. 앞면이 나오는 게 성공이다. 그래서 빵번 성공해야 돼. 그럼 시행의 수는 몇 번인데? 2번 던졌으니까 2번. 시행의 수 컴비네이션 성공의 수 빵번. 성공 확률 2분의 1에 성공의 수 빵번. 실패 확률 2분의 1 실패 횟수 2번. 시행의 수 컴비네이션 성공의 수 성공 확률 성공의 수 죽지 마요. 실패 확률 실패 횟수. 시행의 수 컴비네이션 성공의 수 성공 확률 성공의 수 실패 확률 실패 횟수. 이렇게. 그죠? 그러면 확률 질량 함수를 쓰시오 이러면 어떻게 쓰면 돼요? px가 r이라고 하고요. 저 히터 꺼도 되니? 왜요? 너무 더워서요. 못 벗겠어요. 잠바를요. 왜요? 등땀 때문에요. 회색 옷을 괜히 입어가지고. 야, 성공 횟수가 r번일 확률을 구하래. 성공 횟수잖아 이게. 그쵸? 성공 횟수. 성공 횟수가 r번일 확률. 시행 횟수 몇 번? 2번이죠. 예. 그래서 성공 횟수는 몇 번? r번. 성공 확률 2분의 1에 r제곱. 실패 확률 2분의 1에다가 실패 횟수 2 빼기 r번. 그쵸? 그래서 확률 질량 함수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 문제마다 확률 질량 함수는 다르게 나오겠죠. 그쵸? 네, 문제마다 다르게 나온다는 것이다. 이렇게 확률 질량 함수를
얘기해주면 된다. 확률 질량함수의 정의는 뭐였다? 정의는 확률 분포표에서 확률 구하는 식이다. 이렇게. 아, 이거 너무 분필을 좋은 걸로 바꿔서 또렷해지긴 했는데 너무 지울 때 더럽다. 어떻게 하죠? 어떤 해결 방안이 있을까? 그럴 거예요. 옆에도 지워주고. 나도 볼 때 이렇게 여기 남아있는 거 너무 싫어요. 됐습니까? 어? 아주 뭐하다고요? 불편하다고요? 아주 불편했어요. 아, 아주 불편했다고요? 네. 그리고 쓰면 또 또렷해가지고 너무 매력적인 분필이에요. 또렷하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였다. 어떤 사건? 선생님 학생들이 시험을 보고 왔는데요. 점수를요. 10점, 20점, 30점을 맞아왔어요. 그래서 학원에 와서 짐을 싸고 있었어요. 이제 더 이상 못 나오니까. 아니, 수학이에요. 수학 점수가 10점, 20점, 30점이 나왔어. 그래서 선생님이 와가지고 이제 짐을 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씩 막 이렇게 책도 싸고 장비들도 싸고 이렇게 해서 다 싸서 가려고 하다가 마음을 고쳐 먹었어요. 그래서 교무실에 밤에 몰래 침투하기로 했어. 선생님은 체구가 작으니까 이렇게 숨으면 잘 안 보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무실로 침투해가지고 점수를 조작하기로 마음 먹었습니다. 그래서 점수를 다 3배를 했어. 그럼 몇 점이 됐어? 30점이 됐고, 이 새끼는 계속 30점이 해봤자 60점이고, 그 다음에 90점이 되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10점을 또 더하기로 했어. 화끈하게. 아, 되게 안 좋은 말 했네요. 삐 처리해야겠다. 화끈하게 조작하려면 100점까지 가야지. 자,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됐어? 70점이 되었고, 얘는 40점이 되었다. 구제를 못하겠네. 자, 이렇게 조작을 하기로 했어. 그래서 평균을 구했다. 얘 평균 뭐라고 쓰면 돼? 2x라고 쓰면 되죠. 얘 평균은 얼마였냐면 20점이었다. 얘는요? 3x. 3x의 평균을 구해봤더니 어떻게 됐어? 60점이 되었죠. 야, 확률 변수를 3배 했더니요. 평균 점수도 3배가 뛰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또 봐봐. 확률이 아니고 평균, 기대값. 얼마의 기대값? 3x 더하기 10의 기대값을 구했더니, 평균을 구했더니 이번에 70점이 나왔네. 야, 확률 변수에다 10을 더했더니 평균도 10이 더해졌구나. 그쵸? 자, 얘들아,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하냐면, 자, 평균을 구하는데, 기대값을 구하는데 ax 더하기 b의 평균을 구한다고 해보자. 그럼 어떻게 된다? 자, 요 x 있는 자리 있잖아. 거기다 ex를 써주면 돼요. ax 더하기 b였잖아. aex 더하기 b. aex 더하기 b. 이 a랑 b가 다 빠져나온다. 이런 성질을 수학에서 선형이라고 해요. 리니어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리니어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라인이잖아. 라인. 그게 선이야. 선형이다 이렇게 얘기해. 이런 성질을. 뭐 교육과정은 아니지만 나중에 많이 보게 될 겁니다. 이과 친구들은 이런 성질을 선형이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또 분산을 보자. 분산. 그 다음 표준 편차. 이건 어떤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고 앞 시간에 했죠? 표준 편차. 분산과 표준 편차는 산포도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산포도는 퍼진 정도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퍼진 정도를 체크해보자. 얼마나 퍼져 있지? 편차로 한번 생각을 해볼까? 편차로. 여기가 마이너스 10이고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0이에요. 그쵸? 이게 퍼진 정도야. 여기 봐봐. 퍼진 정도 얼마 됐나 보자. 마이너스 30 됐고요. 0 됐고요. 딱 눈으로 보기에 몇 배 됐어요? 3배가 됐죠. 근데 우리 분산을 구할 때 어떤 짓을 하냐면 제평평제라고 해서 다 제곱을 하잖아요. 값들을. 그럼 3배가 안 되고 몇 배가 돼? 9배가 돼. 3배가 안 되고 9배가 돼. 자, v ax 더하기 b. a배를 했잖아요. 그럼 고지고대로 a배가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된다? a의 제곱배가 돼.
그리고 봐봐. 그리고 여기 뒤에 붙은 숫자들 뒤에 10점이 붙었잖아. 여기 10점이 붙었을 때 어떻게 되나 보면 여기 평균이 70점이기 때문에 얘도 마이너스 30점이고 얘는 빵점이고 얘는 30점이에요. 맞아요? 퍼진 정도가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여기 뒤에 붙은 10점은 영향을 못 끼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B를 더해줬잖아. 얘는 영향을 못 끼친다. 얘는. 그래서 A의 제곱배가 된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표준편차 노랑 분필을 하다가 왜 전환하려고 했어? AX 더하기 B다. 야,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되잖아. 그쵸? 루트 씌우면 뭐가 돼요? 앞자리는 A가 되고요. 뒤에 자리는 여기다 루트 씌우면 VX에다 루트 씌우면 뭐 돼? 시그마 X가 되겠죠. 원래 표준편차에 A배 한 개 된다. 그런데 루트 씌웠을 때 그냥 빼면 되나? 그냥 루트 X제곱 그냥 X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안 되죠. 언제? 음수일 때 안 되죠. 그래서 여기다 절대값을 붙여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다도 A에다가도 절대값을 붙여주자 그런 얘기예요. 됐어?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성질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하면 끝난다. 이항분포. 이항분포. 힘들어? 내가 떠들었는데 왜 힘들어? 전 머릿속에 넣었잖아요. 아, 머릿속에 넣느라고요? 선생님은 꺼내는 거고 들어있는 걸. 그러네요. 선생님이 동영상도 올렸었죠. 학생이 더 힘든 이유. 진짜요? 네. 학생이 더 힘들어요. 원래. 나도 학생 때를 겪어왔잖아요. 학생이 더 힘듭니다. 선생님보다. 앞에서 떠들고 다리 아프고 막 목 아프고 할 것 같지만 학생이 더 힘듭니다. 자. 남은 게 뭐라고? 이항분포. 이항분포에서 이는 뭘 뜻해? 다르리. 이. 야, 막 이렇게 쓰는 사람들 있죠? 이틀. 그거 아니야. 이틀 아니야. 아니죠. 이틀이에요. 이항분포에서 이는 이를 뜻해. 진짜로. 이를 뜻해. 두 개의 한. 두 개의 항이야. 두 개의 항 분포야. 두 개로 아까 했던 거 있었는데. 시행횟수, 콤비네이션, 성공횟수, 성공확률, 성공횟수, 실패확률, 실패횟수. 성공과 실패 두 개로 나눴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공과 실패 두 개로 나누는 거야. 그래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선생님이 할 때 이항분포랑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 이항분포는 B라고 씁니다. B라고 써. 왜냐면 이게 영어로 binomial distribution이거든. binomial. 헉? 여기 R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기억이 안 나. 들어가요. 아닌 것 같아. binomial distribution이다. 분포는 다 distribution이야. distribution. 이항 분포다 이렇게. 그래서 B를 가져다 씁니다. B라고. 대문자 B를 이항 분포에서 가져다 써. 이렇게. 자, 얘들아, 이런 예제를 한번 보자. 주사위를요? 아까는 몇 번 던졌어? 5번 던졌죠? 주사위를 30번. 현준이가 다 알고 있어요. 주사위를 5번 던진 걸. 100번 던져서 100번 던졌다고 하자. 주사위를 100번 던져서 앞면이 나오는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아까는 횟수가 정해져 있었죠? 5번 던져서 3번. 지금도 앞면이라고 했어요? 아, 진짜. 왜 그래요? 던져서 1의 눈이 관성. 1의 눈이 몇 번? 나오는 횟수. 그걸 갖다가 X라고 하자. 이걸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래 놓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평균 같은 거 구하려면? 표 그린 다음에 위아래 다 곱해서 다 더하면 되죠. 그래서 표를 그릴 거야. 아까는 5번이었잖아요. 예. 표를 그릴 거야. 100번이잖아. 줄 몇 개 그어야 돼? 102칸, 103칸이 필요하거든? 그럼 102개를 그려야지. 아이고. 너무 짧게 그렸다. 너무 좁게 그렸다. 그럼 표를 그릴 거야, 이제. 내일 아침까지 하면 할 수 있겠지? B 해서 여기 빵번 성공할 수도 있고요. 한 번 성공할 수도 있고요. 2번 성공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이렇게 가면 돼요. 토탈 얼마 나오겠어요? 답정
1 토탈 1 내 몸에 가려서 안 보이겠네. 자, 시행 횟수는 100번이었고요. 컨비네이션 성공 횟수는 빵번이었고요. 성공 확률은 6분의 1이고요. 그 다음에 성공 횟수가 빵번. 실패 확률, 실패 배수.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성공 횟수, 성공 확률, 성공 횟수, 실패 확률, 실패 배수 99번이다 이렇게. 시행 횟수, 컨비네이션, 성공 횟수, 성공 확률, 성공 횟수, 실패 확률, 실패 배수 98번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성원이한테 시킬 거예요. 성원이한테. 오늘 무한관리 시간에 뭐예요, 선생님? 아, 이거. 이 평균 구하는 거예요. 이 평균 다 구하면 되죠. 이 곱해가지고. 다 구했어요. 성원이가 내일 아침에 오니까 울면서 막 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 구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내일 아침에 와서 뭐라고 하겠어요? 자, 이제 분산을 구하렴. 이렇게 얘기하면 재평평제를 하면 되죠. 그때부터. 그죠. 아,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 그 가만히 있을 그 수학자들이 아니죠. 슈퍼히어로잖아요, 거의. 그죠? 슈퍼히어로 맞잖아요. 예. 아인슈타인이 막 핵폭탄 개발해가지고 전쟁을 끝내고 슈퍼히어로잖아요. 다 아인슈타인 개발한 거예요? 네, 아인슈타인이 있는 팀에서 폰 노이만 막 여러 인물들이 있어요. 리처드 파인만 그 팀을 맨하탄 프로젝트라고 했죠. 그거를 맨하탄에서 한 거예요. 네? 독일 사람이에요? 누가요? 아인슈타인이요? 네, 아인슈타인은 독일 사람이에요. 유태인인데 독일 사람이에요.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왜요? 약간 정치적이잖아요. 근데 아무튼 슈퍼히어로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우리한테 뭘 구해줬어요? 자, 얘들아, 일단 봐봐. 이 표를 작성하려면 딱 두 가지 사항이 필요하거든? 네. 그게 뭘까요? 시행했어. 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이 필요하죠. 왜? 실패 확률은 어떻게 해요, 선생님? 1 1 빼기 성공 확률 하면 되죠. 성공 확률의 반대를 하면 되잖아. 그치? 네. 이 항분포니까. 두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시행 횟수 100번과 성공 확률 6분의 1. 그거 두 개만 필요해요. 그거 두 개만 있으면 이 표를 다 작성할 수 있어. 그치? 예, 맞아요. 그래서 저거 두 개를 준다. 왼쪽에 쓰는 거 뭐? 시행 횟수. 오른쪽에 쓰는 거 뭐? 성공 확률이다. 이거 상당히 불편하네, 이것도. 시행 횟수 n번, 성공 확률 p다. 이렇게. 그래 놓고 여기서 평균을 구한다. 평균 다르게 어떻게도 쓴다고? 평균 EX 이렇게도 쓴다고. 자, 이거 어떻게 쓰냐면 어떻게 구하냐면 NP 시행 횟수와 성공 확률을 곱하면 된다. 와우. 여기서 위아래 다 곱해가지고 더하는 거 생각하면 끔찍한데. 근데 평균을 어떻게만 하면 된다. 시행 횟수에다 성공 확률만 곱해주면 된다. NP 이렇게 외우자. 그 다음에 분산은 어떻게 구해? 분산은 VX라고도 썼는데요. 어떻게 구한다? NP에다가 시행 횟수에다 성공 확률 곱한 거에다가 그렇죠. 실패 확률까지 곱해주면 그게 분산이다. 그러면 표준 편차는? 표준 편차 어떻게 구하겠어요? 표준 루트 MPQ 좋아요. 루트 MPQ 표준 편차는 시그마 X라고 쓰는데 이거 루트 MPQ다. 이렇게 NPQ 이렇게 구한다는 거 됐습니까? 이렇게 간단히 구해주면 되겠다.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자, 지금 문제에서 해보자. 지금 문제에서 어떤 문제가 많이 나오냐면요. 주사위를 10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을 때 표는 지우자. 그럼 이 항분포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아, 선생님 졸라 큰 표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이 항분포가 뭐야? 아, 선생님 졸라 큰 표예요. 그건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지금 구해보자. 지금 NP는 100번 던져서 1의 눈이 나오는 횟수를 x라고 했다. p 뭐라고 쓰면 된다? 100, 6분의 1이다.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자, 문제는 평균, 분산, 표준 편차 다 구할 수 있는데 우리한테 이런 거 구하라고 한다? 2x제곱. x제곱의 평균을 구해보세요. x제곱의 기대값을 구해보세요. 이렇게 얘기한다. 어떻게 구할까요? 쉬워요? 네, 어떻게 구하는데? 네, 재평평제. 그러니까 얘가 등장하는 식이 있다. 얘가 등장하는 식이 뭐냐면 VX 분산을 구하는 방법. 분산을 구하는 방법은 재평평제라고 했다.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 평균의 제곱을 뺀다. 이렇게. 제곱의 평균은
제곱의 평균은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지금은. 그쵸? 그래서 어떻게 구하냐면 이 분산을 구할 수 있는 식 있잖아. NPQ. N 100, 시행횟수 100번, 성공 확률 6분의 1, 실패 확률 6분의 5다. 이렇게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 x 제곱을 지금 구하는 거니까 걔는 미지수고,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 평균은 어떻게 구한다? NP, 시행횟수와 성공 확률을 곱해주면 된다. 6분의 100의 제곱. 이렇게. 3분의 50인가요? 3분의 50의 제곱. 9분의 2500. 그쵸? 여기는요? 이렇게 나누면요. 여기가 50이고요. 5, 25. 250이네요. 많아요. 3인가요? 3 맞죠? 36, 18분의 뭘 나눠요? 여기 또 있다. 3분의 50이면 3분의 여기 25. 그러면 9분의 9분의 뭐요? 125? 25 곱하기 5니까요. 9분의 125에다가 여기는 2500이었으니까 더하기 2500이 되겠죠. 2625인가요? 그걸 계산하니까 제곱의 평균이 나온다. 이렇게. 그렇죠? 이런 문제도 많이 나온다. 그렇게 해결을 해주시면 되겠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